299페이지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 특별법에서는 이 법률에 이렇게 항상 물어보는 게 적용 여부를 묻는 거예요.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대상. 따라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란 특별법이 적용되려거든 우리는 이게 담보한다 그 말이 채권 회수를 확보한다 그런 뜻 아니야. 채권 회수. 채권 회수를 확실하게 보장한다. 그러면 도대체 가등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채권이 어떤 채권이냐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채권이 여기서는 소비대차에서 생겨야 된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가담법. 그 다음에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해야 되고 그리고 그 토지에다가 가등기나 이전 등기가 되어야만 가담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첫 번째 외워야 돼. 자, 여러분들 소초가에 적용된다. 문제 1번. 문제 1번에 가등기 담보의 주된 목적이자 네모 쳐봐. 공사대금 채권 네모. 공사대금 채권. 그러면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한 돈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므로 소비대차에서 생긴 게 아니지? 그러니까 빌려준 돈이 아니잖아. 그냥 적용되지 않는다 해야 되지 이런 거. 소비대차. 그 다음에 2번. 대물 반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자, 밑줄 그으셔. 자,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자, 미달 또 그랬죠. 미치지 못한다. 그럼 미치지 못한다 하면 초과하지 않다 그 말이지? 초과한다, 미치지 못한다, 미달이다. 그럼 미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초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지할 필요가 없지. 여기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2번에다 주의하셔. 3번. 통지 당시에 거기다가 통지 당시 밑줄 그으셔. 통지 당시에다 밑줄 그으시고 자 거기다가 여기 봐라. 가담법의 적용은 예약 당시에 가액이 초과해야 돼. 거기다가 통지 당시에다 밑줄 그으시고 비교는 시고 비교 예약 당시 이렇게 밑줄 그으셔봐. 예약 당시. 자 여기는 통지 당시에 자 미달했대. 미달. 그럼 통지 당시에 미달하면 여기 통지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여기는 통지 당시에 미달하면 여기 이게 뭐냐면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그 뜻을 통지해야 된다. 그 뜻이거든. 그러므로 다시 해. 예약 당시에 가액이 미달하면 가담법에 적용이 안 되니까 통지할 필요 없어. 근데 여기는 예약 당시요. 통지 당시야. 통지 당시에 미달한 경우에는 통지해야 돼. 주의하셔. 그러므로 2번과 3번이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고 잘 내놓은 거예요. 2번과 3번이. 그 다음에 4번. 귀속청산의 경우가 뭐냐면 귀속청산이다 그 말은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이 귀속청산이다 그 말은 권리취득이다 그 말이야. 권리취득. 권리취득의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 하나여 자기 채권의 변적이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음 없음.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봐. 이제 권리 취득하려거든 이렇게 통지해야 되는데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해야 돼. 근데 청산금의 평가액에 대해서 선순위 가등기 담보권자는 이 제기하지? 여러분 요약집을 한번 봐. 페이지에 107페이지. 107페이지의 가담법에서는 요약집 여기 통지 내용을 꼭 기억해야 돼. 통지 내용 여기. 통지 내용을 꼭 외워야 돼. 통지 내용. 거기에 몇 번이냐면 4번이야. 4번. 4번 보셨나?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본등기에서 권리 취득하려거든 통지해야 되는데 여기 봐. 통지할 때 내가 통지 당시에 목적부동산의 땅값을 예약 당시의 가액은 얼마였냐면 예약 당시의 가액이 2억이었다고 봐. 근데 통지 당시의 가액도 땅값이 변함이 없어서 그냥
객관적인 땅값이 2억이었어. 2억. 근데 객관적인 가액이 2억인데도 불구하고 땅값을 1억 8천으로 후려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2억 5천으로 잡은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1억 8천으로 잡았다면 여기 1억 8천에서 선순위 채권액,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 채권액 빼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너에게 줄 잔금이 나와, 잔금이.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너에게 줄 잔금이 얼마다, 이게 청산금의 평가액이라고 그래. 그런데 땅값을 2억 5천으로 잡았다면 만약에 이 토지에 예약 당시의 가액이 2억이었어. 여기에 선수리 저당권자의 채권액이 5천이 있다고 봐.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액이 얼마냐면 1억이라고 봐. 그리고 여기다가 이자에다가 1억 1천. 그러면 이제 나중에 통지할 때 통지 당시의 땅값이 통지 당시의 객관적인 가액이 통지 당시의 객관적 땅값이 2억인데도 여기 1억 8천으로 잡았다면 여기에 이거 빼봐 1억 1천, 5천 그러면 1억 객관적인 가액이 2억에서 빼야 되는데 1억 8천에서 1억 6천을 뺐더니 내가 너에게 줄 돈이 2천이다 이렇게 한 경우 있잖아. 아니면 이렇게 잡았다면 돈이 올라가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2억 5천으로 잡았다면 1억 6천 뺐더니 내가 너에게 줄 돈이 이렇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9천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준다고 하면 이것이 청산금의 평가액에 대한 첫째, 가등기 담보권자는 이재기여지. 거기 한 번 봐. 어디가 몇 번 보냐면 4번 봐, 4번. 청산금의 평가액에 대하여 첫째, 채권자는 번복하지 못한다. 그 네모 4번에다가 밑줄 긋고 별 공부를 해. 거기서 포인트니까. 그럼 여기 땅값을 얼마로 잡았다에 대하여 청산금의 평가액에 대하여 첫째, 채권자는 번복한다고 못한다고. 채권자가 이렇게 잡았다면 내가 너에게 줄 돈이 9천이다 하면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아쉽다고 해서 번복하지 못한다 그 말이야. 2번.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면 내가 너에게 줄 잔금 2천이라고 했다면 여기 후순위는 이 제기해 못해. 그래서 후순위는 불만이 있으면 자기 채권의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무슨 짓 할 수 있어. 이거 이해하면 그냥 경매할 수 있다니까 후순위는. 청산금의 평가액에 대하여 자 가등기 담보권자는 이 제기 못한다. 여기에 후순위가 있다고 봐. 후순위는 채권액에 대하여 이 제기하지 못하고 후순위를 달래줄 방법이 있어야지. 그게 뭐라고 그래서 경매하라 그 말이야. 경매하라. 그 다음에 여기 청산금의 평가액 이거 주의하시면 돼. 자 그럼 또 문제를 보자. 자, 동그라미 4번 대표 유형이 4번 귀속 청산의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 하나여 자기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여기다가 도래 전 동그라미 쳐야 돼. 도래 전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권자가 뭐냐면 아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아까 여기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양도담보권자예요. 이미 이전 등기 되어 있어 이미. 그러니까 본등기가 필요 없지 이제 나중에. 그래서 양도담보권자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밑줄 그으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밑줄. 제3자에게 소유권 넘기면 이때 제3자는 그냥 권리 취득을 해. 선의의 제3자요. 선의의 제3자 11번을 봐. 여러분 요약집 11번. 그래서 가담법은 먼저 가담법은 통지 내용 5가지를 이렇게 이해해 놓고 여기서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통지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없는데 등기말소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두 개만 꼭 외우라고 그랬지. 가등기 담보권 채무자 등은, 자, 여기 봐. 채무자 등은 언제까지 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냐면 변제기가 경과하고 객관적인 청산금을 받기 전에는 채무를 이행하고 가등기 말소 또는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양도담보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객관적인 청산금 못 받았다고 해서 천년 백년 말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나거나 10년이 지나거나 아니면 그냥 제3자요, 선의의 제3자요.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면 청산금 못 받았더라도 등기말소를 못한다. 두 개만 기억하라니까. 등기말소 청구 제한. 11번 봐. 11번에 뭐라고 됐냐면 청산금 지급 전 채무자 등의 등기말소 청구권의 제한이라고 해서, 첫째, 변제기가 경과한 후 몇 년이 지나면, 그리고 그냥 채권, 그냥 제3자야, 선의의 제3자야. 즉 뭔 얘기냐면 여기 봐. 이 가등기 담보권자는 일단 가등기가 되면 여기까지를 이렇게 가등기 했다고 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또는 담보 가등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기 전에, 만약에 소유권 이전했다면 소유권 이전해놓고 제3자가 나타날 수도 있어. 그럼 제3자가 나타나 버리면 이 사람이 선의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보호해주다 보니 이 등기 말소를 못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나 양도담보권자가 청산금, 하여튼 청산 절차를 마치고 2개월이라는 청산 기간 동안에 청산 절차를 마치고 본등기를 해야 권리를 취득을 해. 근데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기간 경과 후에 청산 절차 마치지 않고 나중에 지가 이렇게 본등기해서 본등기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이 사람이 선의이면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만들어놔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등기 담보권자나 양도 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그 제3자가 그냥 선의이면 그 사람은 확실히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자, 문제 보자. 대표 유형의 5번. 양도담보권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밑줄 그으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소유권 넘겨버리면 이제는 등기말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말이야. 가등기말소나 양도담보 등기말소를 못해. 이 사람을 보호해주다 보니까 이런 뜻이야 이게.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 다시 한다. 채무자 등은 객관적인 청산금을 받기 전까지는 채무 이행을 하고 가등기나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객관적인 청산금을 받기 전까지는 등기 말소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걸 기억해야 된다니까. 못하는 경우. 하나는 몇 년 경과, 또 하나는 그래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났을 때는 그 사람을 보호해주다 보니까 등기 말소를 못하는 걸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 그냥 이유 없이 그냥 5번에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그렇게만 알지 말고,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면 5번에다 동그라미 쳐. 5번 이렇게 밑줄 그으셔. 5번에다가 밑줄. 이건 뭘 물어보냐면 5번에 밑줄 그으시고 채무자 등의 등기 말소 청구의 제한. 채무자 등은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제한되는 경우가 몇 개 있어? 두 개를 기억하라고 말. 제한되는 경우가. 자, 문제 1번.
가등기 담보 틀린 것은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변제기 후 동그라미 있죠.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변제기 후 그 다음에 통지하고 동그라미 통지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 등 밑줄 그으셔. 채무자 등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채무자 등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밑줄 그으시고 세 사람 이렇게 해서 3인 채무자 등이 3인 등이 나오면 세 사람 이상을 가리켜. 그래서 이 3인이 누구냐면 채무자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그리고 제3취득자 이렇게 이 사람은 누구냐면 본등기 하게 되면 소유권을 잃을 사람들이야. 잃을 사람들 이렇게 통지해줘야 돼. 이렇게 반드시 세 사람에게 통지해줘야 돼. 그래서 그 통지가 채무자에 도달한 날로부터 네모 쳐요. 2개월 네모. 몇 개월? 2개월. 자, 그 다음에 2번 봐. 자, 실행 통지 시 2번이다. 밑줄 그려. 실행 통지 시 밑줄. 그리고 미달 동그라미 쳐. 실행 통지 시 미달. 자, 실행 통지 시 미달했다. 통지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지. 이렇게 청산금이 없다. 그 뜻이거든. 그래서 2번에 주의하셔야 돼. 예약 당시 그러면 미달했다면 통지할 필요 없다. 통지 시에는 미달했다. 통지해줘야 된다. 3번. 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밑줄 그으셔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 밑줄 그으시고 양도담보 이렇게 써. 양도담보. 이미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 그러면 이미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다음에 본등기 필요 없지. 맞아? 그냥 본등기가 필요 없으니까 청산금 지급하면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잘 이해하셔야 돼. 이미 이전 등기 되어 있으므로 본등기할 필요 없고 그냥 청산금 지급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자, 4번 밑줄 그으셔. 청산기간 경과 전. 청산기간 경과 전.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기간 경과 전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지급했다면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동그라미 쳐. 있다가 동그라미 쳐. 맞아, 틀려. 틀렸지.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 청산기간 경과 전에는 다 효력이 없다 해버리면 돼. 청산기간 경과 전에는 어떤 효력도 없다. 그냥 이해해버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2개월 동안에 한 행동은 절대 효력이 없다 알면 되고 후순위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4번이 틀렸지. 그냥 여러분들은 가담법에서는 청산기간 경과 전에 이것만 잘 보면 돼. 등기에서도 효력이 없고 양도에서도 효력이 없고 그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4번 담보가등기 밑줄 그으셔. 담보가등기 밑줄 그리고 경매 밑줄.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담보가등기는 여기 담보가등기는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의 경우에는 저당고가 똑같다 하시면 돼. 그러니까 경매가 이루어지면 담보가등기는 다 소멸해버려요. 경매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자 5번 담보가등기 밑줄 경매 밑줄 해놓고 이렇게 써놓으면 돼. 저당권과 같다 이렇게. 가등기 담보권,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지면 뭐가 똑같아?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죽는다, 산다. 다 죽어버려. 가등기 담보권과 똑같아. 저당권과 똑같다. 그래서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그 앞에 강제경매, 임의경매 볼 필요 없어. 그냥 경매가 이루어지면 매각에 의해서 소멸한다. 한 장 넘겨. 공 2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을 골라라. 자,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동안에는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아까 후순위는
땅값에 불만이 있으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고 배웠지? 그 내용이야.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이렇게. 2번 채무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후순위에 대한 통지 후 청산금에 대한 권리를 자 밑줄 그으셔. 청산기간 지나기 전 밑줄. 끝에 봐. 대항할 수. 여기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한 행동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그냥 대항할 수 없다 해야죠. 그냥. 자, 채무자가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후순위에 대하여 통지한 후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어도 이로써 후순위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3번 담보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은 이렇게 하시면 돼. 나봐.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사용 수익을 채권자가 하겠어? 채무자가 하겠어? 설정자가 하겠지. 채무자가. 즉 무슨 얘기냐면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가등기 담보권도 점유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채무자에게 수익권은 채무자에게 지급돼야 될 청산금이 있더라도 그 청산기간 그 지급 없이 청산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요게 3번이 주의하실 게 자 여기 봐. 여러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인도 전에는 과실을 누가 수취했었어? 인도 전에는 매도인, 인도 후에는 매수인인데 지금 매수인이 누가 되냐면 채권자가 돼. 근데 청산금을 다 주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지만 매수인이 잔금을 다 주었다면 매수인에게 가는 거지? 그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자, 읽어봐. 자, 담보물에 대한 사용 수익은 채무자에게 지급돼야 될 청산금이 있더라도 그 지급 없이 청산기간이 지나면 채권자가 누구냐면 매수인이야. 이 사람이. 그러면 잔금 주었어? 안 주었어? 안 주었다면 누구에게 과실을 수취해? 그 3번에다 별표를 해. 자, 요약집 107페이지를 한번 봐. 요약집 107페이지 보면 그 12번에다 네모를 쳐봐. 12번. 12번에다가 순서가 여기서 객관적인 청산금을 지급해버렸다면 요때부터는 잔금을 다 주었으니까 요때부터는 객관적인 청산금을 다 주었다면 매수인이 누구냐면 가담법에서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매수인이 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 잘 봐. 여기 12번은 객관적인 돈을 다 주었대. 오케이? 잔금을 다 주었다면 누가 과실을 수취해? 채권자 매수인. 잔금 안 주었다면 채무자가 수취한다. 그런 뜻이야. 지금 가등기 담보권자가 나중에 결국은 여기다가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를 하다 보니까 본등기를 해서 결국은 소유권 취득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등기 담보권자가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된다니까. 가등기 담보권자가 생각을 해. 가등기 담보권자가 땅을 사는 셈이야. 사는 셈. 잔금을 주고 땅을 산다고. 그러면 땅을 사면 우리는 과실 수취권이 언제 매도인에게 넘어가느냐 매수인에게 넘어가느냐. 자 여러분 인도 전에는 누구였어? 매도인. 근데 대금을 다 주었다면 매수인. 그 대금을 다 아직 안 주었다고 그러지 않았어. 안 주었으니까 누구가 여전히 매도인이 수취해야지. 이렇게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다 별표 하셔. 12번, 02번에 3번에다 별표를 하셔야 돼. 자, 목적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금 과실 수취권은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청산금이 있더라도 지급 없이 청산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요, 채무자요?
그러니까 그 3번에다 별표 넣으시고 틀리지 않도록 하셔. 매매를 생각하셔야 돼, 매매를. 그 다음에 4번.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자, 담보가등기 밑줄, 경매 밑줄. 그러면 뒤에는 소멸해, 소멸하지 않아? 소멸한다 해야지. 담보가등기는 경매의 경우에는 저당권과 같다. 소멸한다. 4번 틀렸고. 5번.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가 실시되면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담보가등기 권리자의 순위가 결정된다. 맞아? 5번이 맞네.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 등기가 된 것으로 본다. 이런 효력이 생겨. 이해하셨냐고? 아니, 나봐. 아까 담보가등기는 경매가 이루어지면 저당권과 같다고 그랬지? 저당권과 같으니까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겠어? 저당권 등기가 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처럼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겠지, 당연히. 그 어려움이 없는 거라고. 그 다음에 04번. 자, 06번 보자, 06번. 기출문제. 갑은 을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 밑줄 그으셔. 대여금 채권. 대여금 채권이므로 소비대차다 아니다. 소비대차지. 그래서 을 소유의 부동산에 동그라미 쳐봐. 3억. 3억 그러니까는 가등기를 마쳤다. 그럼 몇 단계 거쳐야 돼? 이제 가등기 쓰면 통지하고 막 청산기간 거쳐서 4단계 거쳐야지. 몇 단계? 거기다 가등기 놓고 4단계 써봐. 4단계. 통지, 청산기간 경과, 그 다음에 청산금 지급, 그리고 4단계가 본등기 이렇게. 근데 가등기 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은 본등기를 필요 없이 3단계만 거치면 되지. 가등기 되어 있으므로 몇 단계를 거쳐야 돼? 4단계 이렇게 생각하면 돼. 1번. 갑이 담보권 실행을 통지할 때에 자, 밑줄 보셔봐. 통지할 때 밑줄. 통지할 때 밑줄. 청산금이 없대. 청산금이 없다. 청산금이 없더라도 통지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거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지. 통지할 때 청산금이 없어도 거쳐야 돼, 4단계. 그래서 청산금이 없더라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본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맞춰야 된다고. 이걸 고쳐야 돼, 이거. 맞네. 2번. 갑이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우선 변제 받게 되는 이자나 지연 배상금 등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청산금 지급 당시요, 변제기요. 거기다가 밑줄 그으셔. 우선 변제 받게 되는 이자나 지연 배상금 등의 범위는 밑줄 그으시고 통지 당시 이렇게 써야 돼. 통지 당시. 여기다가 여러분들 통지 당시에다가 원본, 이자 이렇게 쓰잖아 지금. 통지 당시에다가 가등기 담보권자가 받을 채권액을 기재하잖아. 통지 당시에. 이해 갔나? 내가 받을 돈이 얼마다라고 청산금을 산정할 때는 여기다 쓰잖아. 이런 청산금 통지 당시에. 주의하시면 돼. 쉬운 거요. 2번은 틀렸고 3번.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경우자 청산금의 지급이 없다. 을은 대여금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갑이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그 다음에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났다. 그럼 청산금이 없대. 그럼 청산금이 없으면 을은 청산금이 없더라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 아까 객관적인 청산금 지급 전까지는 객관적인 청산금 지급 전까지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있다고 그랬지.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 본등기 전까지는 청산금 지급 전까지는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는데 등기 말소를 못하는 경우가 2개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예요 지금. 등기 말소를 못하는 경우가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난 경우, 그 다음에 몇 개월이 경과한 경우, 10년이 경과한 거면 못하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요한 거다. 거기다가 3번에다 별표 넣으시고 메모해. 여러분들 이거 두 개만 주의해야 돼. 채무자 등의 등기 말소 청구 시기. 채무자 등의 등기 말소 청구 시기와 그 제한. 그럼 여러분들 의학집 보면 한번 다시 봐. 의학집에 여러분들 몇 번이냐면 11번을 봐. 11번 보면 11번이 지금 객관적 청산금 지급이 아니고 11번이 흐름도를 봐. 11번 바로 위에 객관적인 청산금을 지급했다 나오지. 그래 버리면 안 돼. 등기 말소가. 잘 봐야 돼. 봐라. 여러분 잘 들어봐. 객관적인 청산금을 지급했으면 등기 말소 한다고 못 한다고? 해야지. 객관적인 청산금 지급 전에만 해야 돼. 지급 전에만. 여기 지급 전에만. 근데 지급 전이라도 무제한이요. 2년에 2번의 제한이 있어. 여기도 객관적인 청산금 지급 전까지는 등기 말소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청산금이 없어버리면 본등기 전에는 말소 할 수 있어. 청산금이 없으면. 이렇게 하셔야 돼. 청산금이 없으면 본등기 전에도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알아들었나? 근데 청산금이 있으면 객관적인 청산금을 받으면 안 되고 돈이 없으면 본등기 전에는 말소할 수 있는데 그래도 못하는 경우가 2개 있다. 이렇게 오시면 돼. 자, 읽어보자. (2번) (3번) 지금 몇 번 했지? 3번 갑이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났어도 청산금의 지급이 없다. 대여금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해야지. 객관적인 청산금 지급 전까지 할 수 있으니까. 3번 틀렸고 4번 갑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은 수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여기 하여튼 통지해 주었으면 효력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통지로서 효력은 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갑이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통지해야 할 청산금의 평가액이 내가 너에게 줄 잔금이 뭐냐 그런 얘기야. 여기서 권리 취득에서 권리를 취득하려거든 실행 통지해야 되는데 그 통지 내용에 청산금의 평가액인데 청산금의 평가액이 내가 너에게 줄 잔금이 얼마다라고 통지해 주는 거라고. 잔금이. 그러면 잔금이 얼마다에 따라서 통지 당시에 목적 부동산의 땅값을 얼마로 잡았느냐에 따라 잔금이 정해진다 그런 뜻이야. 객관적인 가액이 통지 당시에 객관적인 가액이 2억인데 이것을 가등기 담보권자가 땅값 후려쳐서 1억 8천으로 잡은 경우도 있고 2억 2천으로 잡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청산금의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야. 그래도 통지는 해준 것이 안 해준 것이야. 해준 거고 채무자 등은 청산금의 평가액에 불만이 있으면 우려야 돼. 경매 신청할 수 있었어. 그렇게 해결했잖아. 경매 신청할 수 있다가. 그래서 가담법에서는 그 2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읽어보면 06번에 4번 갑이 여러분들 주관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효력이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 청산금의 평가액은 객관적인 가액이겠어? 주관적인 가액이겠어? 주관적인 가액일 수밖에 없어. 그것이 채무자의 의사에 맞으면 그냥 그걸로 해결하면 되고 채무자 의사에 맞지 않으면 채무자는 본등기를 거절하면 된다. 이렇게 해결해요. 그래서 효력은 있다. 5번. 그럼 여기서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래서 청산금은 통지 당시에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여기서의 땅값에서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하는데 여기에 채권액에 선순위도 공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후순위는 공제할 필요. 요 얘기야 지금. 그래서 청산금의 산정은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에서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액을 뺀 나머지인데 이때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액뿐만 아니라 선순위도 빼놓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 거기서 모든 자 읽어보자.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모든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요. 후순위는 고려할 필요 없어. 그다음 몇 줄 것이요. 모든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차액이다 몇 줄 것이고 후순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으면 후순위.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13번 하고 마치자고. 13번. 가등기 담보 틀린 것은 1번 동법 소정의 절차 밑줄 그으셔봐. 동법 소정의 절차는 여기 동법 소정의 절차는 3단계요 4단계요. 4단계 밑줄 그으셨어. 공부를 해봐. 4단계를 거치지 않고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료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번 이의 경우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가 되었대. 그런데 그 후 동그라미 쳐. 그 후 청산 절차를 마쳤다면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 그것이 우리는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는 이것을 무효등기의 유용이다 그런 거예요. 무효등기 물권법에서. 그래서 2번이 틀렸어. 그 다음에 양도담보권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동법 소정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넘겼다면 모든 제3자가 권리 취득한다고.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다고. 선의의 제3자. 맞네. 4번 채무자가 자기 소유 건물을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양도 담보한 후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밑줄 그어서 채무 전액을 변제. 이거 주의하셔야 돼.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면 이렇게 써놓으면 돼. 이전 등기는 무효야. 무효. 이전 등기 무효. 따라서 이전 등기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때 선의의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 이렇게 두 개 부여해야 돼. 2번과 3번을 비교해야 돼. 자 여기다가 1번 2번 소유권 이전. 채권자가 을인데 이 사람이 청산금을 주어야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 청산금을. 양도담보권자가. 근데 청산금을 안 주고 3번 병에게 나타나면 병은 소원이면 권리를 취득한다고 못한다고? 한다고. 근데 청산금을 주어버렸대. 채무자가 청산금을 준 게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변제했어. 변제. 그럼 이 등기는 유효요 무효요? 무효니까 등기에 공신력이 없지? 그럼 그 후에 나타나는 제3자는 선이라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 두 개를 비교해서. 그래서 그 3번, 4번을 비교하시면 돼. 두 개 틀리지 않도록. 양도담보권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팔면 선의의 제3자는 권리 취득하는구나. 그거 주의하셔야 돼.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있는 때는 제3자가 선이면 권리 취득하지만 양도담보권 효력이 없어지면 제3자가 선이라도 권리 취득하지 못한다. 두 개 비교하셨나? 그다음 마지막 부동산을 채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밑줄 그으셔. 담보 채권 담보 동그라미 양도. 그럼 이것을 양도담보라고 그래. 이렇게 하시면 돼. 양도담보는 조당국과 갔다 오시면 돼. 점유를 한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아. 그러므로 설정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 설정자에게.